보시면 사롱이라고 불리는 바틱 공예품이에요. 무엇이 보이시죠? 이 악타가 있고요. 그리고 텐트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이 깃발을 들고 가고 있죠. 이 깃발은 1916년 그 오스만 제국에 대항한 아랍 반란 때 사용되던 것입니다. 그 영화인가 책인가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예전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아랍 반란 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랍 반란 때 주된 세력들이 하드라미라고 하는 아랍 부족이었어요. 근데 이 하드라미 아랍인들은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해서 바틱 관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슬림들의 그 성지순례 관련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슬림의 전파 그러면 정복 전쟁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동남아시아로의 무슬림의 전파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었어요. 이렇게 부유한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왕들이 무슬림으로 변하면 이 술탄 아래에 있는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무력 충돌이 없는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되었어요. 예. 또 다른 바틱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바틱이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지에서 있던 면직물을 가공하는 천연 염료를 사용하는 그 공예 기법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바틱은 유명해서요. 유네스코 문화예산에도 그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인도네시아 궁중문화의 정수입니다. 자, 또 하나의 바틱을 보시면요. 이건 2m가 넘는 거대 바틱인데요. 4번의 똑같은 무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꼬물꼬물한 것들이 바로 아라비아 서예를 그린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 서예를 왜 바틱에 했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이 커다란 바틱은 관을 덮었을 때 썼던 것인데요. 이렇게 전통 공예인 바틱에 그들의 아라비아 서예를 입혀서 주술적인 의미를 준다든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공예가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예품이고요. 자, 저희 갤러리 안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유물은 사실 좀 흔히 보기 힘든 유물이에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페가수스인가요? 이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얼굴을 하고 있죠? 이 왕관도 쓰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무슬림들의 전설의 동물 브라크입니다. 그들에겐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요. 하디스라고 해요. 이 하디스는 선지자 무하마드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고 그곳에 나오는 전설의 동물 브라크예요. 자, 그럼 무하마드의 일생은 어땠을까요? 이 선지자 무하마드는 570년경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의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아버지를 여의었고요. 6살이 됐을 때 어머니마저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크다가 이후에는 또 삼촌의 손에 이렇게 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청년 무하마드는 젊은 나이부터 그 지역 상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또한 그 상단의 주인이었던 과부 카디자의 사랑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하마드의 나이 25살에 과부 카디자, 40세의 카디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예,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무하마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메카는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지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무역이 발달되면서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유해진 무하마드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요. 산속의 동굴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신은 유일신 알라뿐이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무하마드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지자 이 메카에서 잠시 피해서 메디나라는 지역을 가게 되지만 8년 후에 무혈 입성으로 메카로 다시 돌아오고요. 이 메카는 이후 무슬림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 메카에 있을 때 메디나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하룻밤 사이에 메카에서 이스라엘로 날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기도회를 열었고요. 또 그 밤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의 선지자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등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밤의 여행 때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브라크입니다. 예, 여기 보시는 이 브라크는 사실 반은 노새고 반은 당나귀라고 하고요. 무슬림 그 예술품 중에 주로
하얀색 그 동물로 그림에만 주로 등장하고요. 이렇게 형상화시킨 목공예 품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 작품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필리핀 식민지 지배 스페인으로부터 받을 때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지금도 주된 종교는 천주교이지만 아래쪽 남쪽 지역에 있는 민다나오 섬은 무슬림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도 이 밤의 놀라운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때마다 그 지역을 다 정과 촛불로 밝히고요. 특별 기도를 드려요. 그들의 행사 때 그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이 브라크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왕관이나 꼬리 장식은 민다나오만의 양식이라고 하네요. 자, 또 다른 목공예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목공예품은 보르네오 섬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보르네오 섬은요, 세 개의 나라가 사실 같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브루나이가 있는데요. 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보르네오 섬의 이 목공예품은요, 비석입니다. 우리에게 비석은 다 돌로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 열대 우림 지역이 발달해서 나무가 풍부했던 이 지역에서는요, 이 비석도 나무로 만들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보통 남자를 위한 비석은 이렇게 둥근 원통형을 주로 만들고요. 여자의 비석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납작한 형태를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지금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아서 여잔지 남잔지 확언하기는 힘들고, 단지 이 크기라든지 화려한 목공 공예 기법을 봤을 때 이 보르네오 섬의 지도층 무덤에 사용되던 비석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전달된 이슬람. 자, 여기서 잠깐 퀴즈가 지나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듣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잠깐 퀴즈로 여러분들을 환기시키고자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고대 왕국들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불교, 2번 힌두교, 3번 불교와 힌두교, 4번 기독교. 자, 답은 불교와 힌두교가 맞습니다.